이란 영토 한복판에 고립됐던 미군 장교를 구출하기 위한 영화 같았던 37시간의 작전,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 지휘부가 브리핑을 통해서 더 상세한 작전의 전말을 공개했습니다. دشمن را دستگیر و زنده تحویل نیروهای نظامی و انتظامی دهید مژدگانی و پاداشی ارزشمند. Very talented, very good, very evil military. We had millions of people trying to get an award. And he said, you know, we're seeing something moving up in the mountain. This is at night. And they kept the camera on him for 45 minutes. He said, we see something moving 40 miles away. It was the head of a human being. And then all of a sudden, 45 minutes later, he moved a lot. Stood up, and they said, we have him. 네, 미군 역사상 가장 고난도 업무로 꼽혔던 이번 작전의 전말이 대통령과 또 고위 당국자들 입을 통해서 직접 공개가 된 건데요. 구출하기로 결정했던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CIA 카메라에 움직이는 사람의 머리가 포착됐다라고 하는데요. 김대영 위원님, 예. 성능이 엄청 좋은가 봐요. 엄청난 암벽 틈바구니에 숨어 있었다고 했는데 머리가 포착이 됐다라고 하네요. 아마 그러니까 제가 추정키로는 CIA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찰 위성도 운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 알려진 스텔스 무인 정찰기들을 많은 수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스텔스 무인 정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저렇게 고립된 그 조종사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면 센티미터급 해상도의 카메라로 계속 지켜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지점을 빙빙빙 돌면서 계속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좀 확신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통신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이 탈출한 그 조종사가 맞는지 예.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을 걸로 보여지고 온갖 가능성을 갖고 계속해서 카메라로 관찰하면서 작전 준비를 좀 진행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예. 어쨌든 CIA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인 다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됐다고 하는데요. 실종이 됐었던 이 미군 장교는 호신용 권총 한 자루로 37시간을 버티다가 극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But the pilot himself went 7,000 feet up a ridgeline, hid inside that ridgeline as the CIA pinpointed the location. 권총 한 자루로 저 위험한 상황을 견뎠다라고 하는데 생존 키트 속에 권총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문성우 센터장님, 네. 저 권총은 어디서 나온 권총인가요? 글쎄요. 근데 그게 지금 추가 준비 이란에서 구입했느냐, 소총일 가능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사실은 현직에 있을 때 개인 화기가 늘 지급이 되거든요. 예. 소총일 수도 있고 일정 계급이나 역할에 따라서 권총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장군 지급한 뒤에는 권총을 지급받아서 권총을 가지고 평소에는 안 가지고 다닙니다만 작전 시에는 이제 휴대를 하게 되는데 아마도 저 장교도 권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보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요. 지금 CIA라든지 이란군 같은 경우는 능력이 없으니까 국민들을 동원해서 현상금까지 걸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거의 48시간 가까이 이렇게 미국 특수부대가 수많은 150여 대의 항공기를 동원해서 구출할 때까지 이란 그냥 보고만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얼마나 미국의 작전 역량이 뛰어난가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구출된 저 장교도 평소에 정말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유사시에 생존하고 탈출하고 본인의 위치를 알리고 정말 정신력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구출되는 그 순간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이 작전을 계기로 해서 정말 미국과 이란의 극명한 대비가 여기서 전 보여준다고 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권총 한 자루를 가지고 적들이 이제 우글우글대는 곳에서 살아남은 것인데요. 저희가 또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문성우 센터장이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이 이 구출 작전을 위해서 155대 전투기들을 이제 보냈다라고 하는데 특히 7개의 다른 위치로 좀 분산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조금 교란 작전을 쓴 것 같아요, 김대영 위원님. 예. 155기가 떴다라고 하면 엄청난 수인데 그것도 곳곳으로 흩어뜨려서 이란을 좀 속였던 것 같네요.
아마 그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구출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미군의 전사상에서도 저 정도의 많은 항공 자산이 투입된 거는 이번이 처음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정도로 미군의 많은 역량이 동원됐고 또 한 가지로 놀랐던 거는 저 구출 장소 인근에 위성 사진이 이제 뜬 게 있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이란군이 아마 이제 토끼몰이 하듯이 전투기 추락된 지점을 기준으로 뭐 반경 뭐 몇십 킬로미터를 잡고 아마 병력을 동원해서 한 곳으로 몰았을 겁니다. 네. 그러면 미군 입장에서는 시선을 분산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작전을 별도의 작전을 또 진행하고 또 한 가지 주목하는 점은 도로의 중요 도로를 벙커버스터로 공격해서 다 웅덩이를 만들어 버렸어요. 아, 도로를 끊어버린 거군요. 예, 이동을 그래서 못하게. 차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런 작전을 벌인 게 윈공위성 사진으로 좀 확인이 됐고, 예. 이 밖에 이제 통신망을 교란하는 작전, 그다음에 이제 이란군의 행동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전자적인 제이밍을 걸어서 여러 가지 통신을 혼란시키는 것도 진행이 된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뭐 현장에서 헬기를 조립했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마지막에 어떤 장비에 좀 오류가 고장이 나면서 실제로 작전이 실패할 뻔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기 결함 뭐 이것 때문에 추가로 뭐 투입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구출 작전이 실패할 뻔했는데 극적으로 성공했다 뭐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글쎄요, 저도 그 기사를 보니까 이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작전이었냐면 일단 구조기가 뜨는 건 당연한 거죠. 구조해야 되니까. 예. 그다음에 전투기가 떴는데 전투기가 몇 대가 떴냐면 64대가 떴대요. 전투기만 뜬 게 아니라 폭격기도 떴대요. 그다음에 이게 이란이 굉장히 큰 나라지 않습니까? 중간에 기름이 있어야지 비행기가 날 수 있으니까 공중급유기가요. 48대가 떴대요. 그다음에 이것 말고도 헬기가 구조용 헬기가 여러 대가 떴다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구조기가 딱 착륙을 했는데 제가 그 신문 기사로 봤을 때는 그 바퀴가 어디 뭐 뻘 같은 데 빠졌나 뭐 그래가지고 그게 잘 빠지지 않아서 그래서 그 구조기가 2대 A10 그 MC-140인가 아마 그런 그 구조기였는데 수송기였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수송기를 버리고 그거보다 가벼운 터보드롭 같은 그러한 추가 그 비행기가 투입이 됐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비행기를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를 그 수송기를 파괴하고 그 미군이 떴다라고 했는데 예. 수송기 한 대가 1,000억이 넘어가는 그 다음에 사고 싶어도 웬만한 나라에서는 살 수도 없는 그러한 그 대규모 작전이 이번 그 WSO 구출하는데 진행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군 관계자들과 함께 구출 작전에 대해서 장황하게 길게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장교를 구출한 장소에 대해서 영화를 찍는다면 최적의 영화 촬영지다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조종사 구출을 최초로 보도한 기자에 대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성무 센터장님 네. 뭐 이게 너무 극적이었다라는 표현이겠지만 좀 적절한 발언이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정말 이 무기체계 장교 극적으로 구출한 작전 자체는 칭찬받을 만하고 대통령으로서 정말 잘한 일, 이번 전쟁 작전으로 인해서 미국민들이 다수가 반대하고 사실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미군 장교를 구출하는 이 작전에 정말 역대급 작전에 성공함으로써 대통령의 리더십을 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걸 최적의 영화 촬영지라고 어떻게 보면 휘화화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은 좀 부적절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조종사가 이 무기체계 장교 조종사 한 명이 구출되지 못했다라고 보도한 것은 이건 이 전반적인 작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도하는 것은 국익에도 맞지 않고 이 보도한 기자는 감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협을 했는데 참 이것도 네.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사후에 조치해도 됐었을 텐데 예. 라는 아쉬움도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헤그세스 장관 같은 경우는요. 구출된 장교에 대해서 예수부활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현종 위원님 네. 좀 신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좀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 구출된 장교 자체가 신앙심이 깊기도 하고요. 예수부활이라는 표현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헤그세스 장관은 이제
스타 출신이 아니에요. 예, 그 언론인 네, 출신이잖아요. 언론인 출신이고 이제 군은 대령인가요? 뭐 중령인가 그 정도 출신인데,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이 옷을 다 벗으면 몸에 문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네. 몸에. 거기 보면 십자가 문신이 있는데 이게 옛날에 이제 십자군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문신도 있고, 예. 그리고 굉장히 복음주의 아주 그 강성 이제 기독교 신자예요. 그렇다 보니 이번 전쟁을 하느님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레오폴드 지금 저 교황이 직접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느님 이름을 팔지 마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이 전쟁과 어떤 이 본인의 종교적 신념을 그 같이 섞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원래 청문회 할 때도 저 문신이나 몸에 있는 문신 저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어요. 이 여기 가슴에 보면 십자가 문신이 이렇게 둥그렇게 쓰여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이 전쟁부 장관이 마치 지금 이슬람의 어떤 이란과 그다음에 뭐 기독교의 미국 뭐 종교 전쟁처럼 이거를 지금 비화시키면 예. 자칫하면 이게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미국 내에도 보면 지금 군인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걸 마치 이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뭐 기독교의 전쟁이다, 이런 방식으로 가져갈 경우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